중화 타이페이, 차이니즈 타이페이라고 써있네요. 영어로, 그죠? 대만은 1976년부터 나라 이름으로 올림픽 참가 자체가 거부되어 왔습니다. 자, 오늘 양안 관계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그 전에 이거부터 알려드리고 갈게요. 대만의 수교국이 몇 개인지 아시나요? 2022년기 중 14개입니다. 한국이 지금 2022년기 중 수교국이 191개거든요. 대만은 14개예요. 그럼 뭐예요 지금? 수교국이 너무 적은 거예요 진짜. 수교가 뭐예요? 국가와 국가가 관계를 맺는 거죠. 관계를 공식적으로 맺고 있어야 서로 앞으로 뭘 할지에 대해서도 대화도 빠르게 할 수 있고 커뮤니케이션도 더 잘 될 수 있고 대화도 더 자주 하게 되고 외교관도 서로 파견해가지고 대화할 수 있는 루트도 많아지고 이러는 건데 그게 대만은 14개 국가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14개 국가는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면. 왜? 타이베이 대표부라는 게 있거든요. 타이베이 대표부 대표처. 이거가 지금 대만이란 국가가 수많은 전 세계 국가들과 외교를 할 수 있는 통로입니다. 그럼 뭐야 지금? 주 대만 대표부가 아니라 주 대만 영사관도 아니고 어떤 특정 도시의 대표처 정도로 있다는 겁니다. 여기는 치외법권도 아닙니다. 이런 게 없어요. 대부분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웬만하면 그거를 좀 보장해 주려고 몰래 눈치 보면서 좀 해주는 게 있기는 있는데 대부분 좀 제대로 없다고 봐야 돼요. 특권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일단 이거를 봅시다. 중화 타이페이, 차이니즈 타이페이라고 써있네요. 영어로, 그죠? 대만은 1976년부터 나라 이름으로 올림픽 참가 자체가 거부되어 왔습니다. 한국이 대한민국이라고 부르듯이 대만도 중화민국이거든요, 원래는. 그러면 저게 중화민국이 리퍼블릭 오브 차이나예요. 리퍼블릭 오브 차이나. 근데 이 리퍼블릭 오브 차이나라는 이름으로 올림픽 참가 자체가 거부됩니다. 그래서 차이니즈 타이페이, 중국인들이 사는 이 타이베이라는 도시를 대표해서 참가하는 거로 출전해요. 근데 그게 국가는 아닙니다. 예컨대 최근에 그 도쿄올림픽에서 러시아 선수단이 몇 년 전에 그 도핑 걸려가지고 러시아 국가가 올림픽에 참가를 몇 년 동안 못하게 제한이 걸렸어요. IOC에서 그거를 조져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도쿄올림픽에 러시아가 참가한 게 러시아 올림픽 위원회 개념으로 출전합니다. 국가로 출전을 못했어요, 러시아가. 근데 대만은 지금 1976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중화 타이페이로만 출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들의 나라 이름을 국제 스포츠라던가 이런 데서도 못 쓴다 이 말이야. 이게 왜 이렇게 되었느냐? 원차이나 원피플 때문입니다. 하나의 중국 원칙. 자, 오늘 중국과 대만의 관계, 이 양안 관계의 이 하나의 중국 원칙과 함께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하나의 중국 원칙이 뭐냐면 둘 다 외교적인 술수예요. 어떻게 보면은. 저번 시간에 말했죠. 1949년에 장제스가 어디로 튀어? 대만 섬으로 튀죠. 그때부터 장제스가 뭐라고 했을까? 자기만 중국이래. 장제스가 주장하던 게 있어. 몽골을 포함한 저 지역이 싹 다 원차이나 원패밀리다. 원차이나 원패밀리. 이게 이제 대만이 주장하고 있는 지금 현재 장제스가 주장하던 원차이나 원피플이에요 이게. 근데 중국은 지금 이렇게 주장하는 거고 중국은 지금 몽골에 대해서 러시아랑 협의를 받잖아요. 러시아랑 협의를 받으니까 저건 이제 끝났고 지금 중화민국이란 대만이 주장하는 건 이겁니다. 물론 대만이 지금 몽골까지 주장하는 거는 조금 에바예요. 어찌되었든 지금 대만이 이걸 얘기하는 거는 뭐 몽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 대륙도 우리의 땅이다 라고 과거에 장제스부터 주장하던 게 지금까지 이어온 거니까 그냥. 지금 현상으로만 보면은 노스코리아라는 나라도 지금 유엔에 가입한 나라입니다.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북한이라는 곳을 네이션, 국가로 인정해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헌법은 뭐야 지금? 수복해야 될 영토죠. 이런 게 좀 충돌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국제정치적인 계산, 그리고 국내정치적인 계산, 그리고 외교적인 어떤 상황 이런 것 때문에 저게 주장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저거를 주장하는 느낌은 아니다 지금. 대만도 몽골은 여기서 좀 빠져야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대만이든 중국이든 마오쩌둥이든 장제스든 간에 지만 중국이고 지만 정통이고 자기만 원래의 차이나다 이 말이야. 그 얘기를 1940년대부터 계속 지금까지 해오고 있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초반에는 갈라져 있긴 했어요. 그러니까 장제스의 중화민국만 차이나로 인정하는 국가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초반에는 1950년대 60년대만 해도 장제스의 중화민국 대만만 차이나로 인정하는 국제 분위기가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저게 무슨 말이냐면은 유엔에 가입을 하려면 또 저 하나의 중국 원칙이 들어가는 겁니다. 뭔 말이요? 유엔에 중국이 가입해. 그럼 대만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중국이 가입을 못해. 왜? 대만이 가입해 있으니까. 이런 게 있는 겁니다. 저 나라를 국가로 인정을 뒤져도 못하기 때문에 서로 그런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초반에 1970년대까지만 해도 중화민국, 대만이 유엔에 가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중국은 그때까지도 유엔에 가입을 못하고 있었어요. 안 하고 있으면서 못하던 거예요. 중국 입장에서는 이 대만이 우리 건데 왜 저 새끼들을 나라로 인정하냐면서 싸워야 되잖아. 근데 얘네가 유엔에 가입돼 있대. 원차이나 원피플인데 왜 얘네가 유엔에 가입돼 있냐. 얘네가 탈퇴해야 우리가 가입할 거야 라고 얘기를 했겠지 당연히. 유엔에 가입을 중화인민공화국은 안 하면서 못하던 거다. 형이 여자친구 못 사귀지만 사귀려 노력해도 안 하는 뭐 그런 거야. 미친 새끼야 저것도. 아무튼 그런 거다. 중국이 가입한다고 하면은 대만이 난리치고, 중국이 가입할 때도 대만 저 새끼들이 왜 가입되어 있냐, 쟤네를 쳐내라 이러고. 이러니까 유엔 가입에 대해서도 중국과 대만이 같이 가입을 한 상황은 있기가 좀 어려웠던 게 있다. 남북한은 그런 느낌이 아니었거든요. 남북한은 동시 가입을 하죠. 북한이 중국이랑 수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중국이랑 수교를 안 한 건 아니에요. 공산주의 국가들을 아예 그냥 나라로도 안 치던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 미국 진영 대 소련 진영 아니면 공산 진영 이렇게 나뉘어져 있던 냉전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중국이랑도 수교를 우리나라가 좀 안 하던 거지. 북한이랑 중국이 수교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중국이랑 수교를 안 해야지 이런 느낌은 또 아니었다는 거. 근데 중국이랑 대만은 그게 아니란 말이야. 그런 차원이 아니라 서로 저새끼들을 나라로 인정해주면 안 된다, 나만 원래 국가다, 쟤네랑 왜 수교를 하냐 이러면서 서로 난리를 쳐왔었다는 겁니다. 일단은 현재의 중국 대만 얘기가 아니라 과거의 중국 대만 상황을 보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세요?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수교한 나라 어디일까? 영국입니다. 영국이에요. 왜? 홍콩을 지켜야 되는데 그 본토에 홍콩이 바로 붙어 있잖아. 협의를 봐야 되는데 딱 견적 보니까 지금 장제스가 대만섬으로 쳤대. 바로 그냥 마오쩌둥이랑 바로 만나가지고 홍콩은 안 건들 거지? 우리 청나라 때부터 다 조약했던 거잖아. 이미 대만섬으로 도망간 장제스랑 대화해서 뭐해요? 마오쩌둥이랑 빨리 대화를 해야지. 마오쩌둥이라는 사람을 국가로서 인정을 하고 정부로서 인정을 해야 홍콩을 간수하는 거에 유리했던 겁니다. 영국 입장에선. 옛날에 그런 게 많았잖아요. 옛날에 만주국도 있었고 뭐 몽강연합 자치정부, 뭐 왕징웨이 정권 이런. 일본이 만들었던 괴뢰국도 많았잖아요. 이때부터도 하나의 중국 원칙 같은 게 들먹였었어요. 서로. 중국 대륙에서 1900년대 초중반 내내 밑도 끝도 없이 사라졌다가 생겼다가 쿠데타 일으켰다가 사라졌다가 이런 애들이 한둘이 아니요. 그러니까 나만 중국이라고 계속 외치는 겁니다. 서로. 하나의 중국 원칙이라고 하는 거는 현재는 중국과 대만만 얘기하지만 옛날에 1900년대 초중반에는 얘기하는 국가가 많았어요. 하나가 아니었으니까. 그죠? 이러면서 생겼던 그 하나의 중국 원칙이라는 걸 장제스도 주장하던 거고 마오쩌둥도 주장하는 그렇게 된 거죠. 1900년대 초중반의 중국 대륙은 분열과 전쟁과 내전의 연속이었단 말이야. 지금 2022년까지도 유지되고 있죠. 중국 대만 둘 중에 하나만 계속 결정하래. 특히 지금 중국이 얘기하고 있죠. 그거를 하나만 결정해라 이거요. 무조건 하나만 결정해라 이 둘 중에. 그러니까 뭐 다른 나라들도 지금 뭐 어쩔 수가 있어요? 중국이랑 대만 사이에 껴가지고 하나만 정하라고 난리를 치니 중국이. 그러면은 중국을 결정하는 게 어쩔 수 없이 국제정치적이라던가 경제적으로 이득이니까 중국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다른 나라들 입장에선 그렇다는 거죠. 잘 나가던 국가 아니면 지금 현재 잘 나가고 있는 나라 입장에서는 하나의 중국이라고 떠드는 게 유리하긴 하죠. 당시 1949년에 대만섬으로 도망 나왔던 장제스 입장에서도 서방 진영 국가들이 언젠가 또 도와줄 여지가 충분히 있고 대만섬에서 저 중국 대륙으로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만들어내면 된다, 이런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장제스도 계속해서 하나의 중국을 외쳤던 것이고. 근데 이게 국력이 저물어가거나 국력 차이가 너무 벌어지거나 국제정치적인 영향력이 현재의 대만처럼 약화되거나 초강대국 같은 나라로 상대 국가가 완전히 그냥 커지거나 이러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얘기하던 대만도 얘기하던 중국도 얘기를 했지만 대만도 얘기해왔던 하나의 중국 원칙이라는 게 지금 현재의 대만에겐 좀 자충수가 된 좀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근데요, 중국은 유엔 가입하기 전부터도 과거부터 계속해서 수많은 국가들한테, 다른 좀 어려운 국가들한테 원조를 해주면서 대만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려는 시도를 많이 했어요. 중국이 1971년 아프리카랑 남미 국가들이 중국의 지원을 받으면서 이 국가들 몇몇 국가들이 저 때부터 대만이랑 쌩 까고 중국이랑 수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왜?
중국이 경제 원조를 조금씩 해주기 시작했거든. 저 당시 1970년대면은 중국이란 나라도 형편이 어려울 때예요. 근데 평균적인 경제 여력은 안 좋았어도 국가의 세수는 또 머릿수가 원체 많으니까 인구가. 그러니까 머릿수가 많으니까 세금이 어느 정도 들어오니까 중국 공산당 정부는 다른 나라의 원조도 좀 해줄 그런 게 또 있었던 거죠. 이때 재밌는 게 뭐냐면 저번에 그 일본이 수출 규제를 왜 했는가? 일본이 수출 규제한 이유편 아시죠? 그때 한일 청구권 협정 얘기했잖아. 이때 일본이 1972년에 중국과 수교합니다. 이미 일본은 우리나라보다도 한 20년이나 앞서서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수교해요. 이때 일본이랑 중국이 이제 과거사 문제가 이제 등판됐을 거 아닙니까? 이때 중국이랑 일본이 어떻게 협의를 보냐면 배상금을 안 받아요. 사과해라. 우리가 배상금 안 받을 테니까 배상금 안 받는 대신에 너네가 분명히 과거에 잘못을 했었다는 걸 명시해라. 이 서류에. 그래서 배상금을 안 받아요. 중국은. 대신 일본에 사과를 넣습니다. 한국은 사과를 안 넣죠. 대신 이제 돈을 받죠. 한국은 1992년 8월에 공식적으로 한중수교, 중국과의 수교가 시작되죠. 대만이랑은 단교를 하고.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게 여러 가지 이득을 따지고 국가와 국가의 관계와 이득을 따지면 한국 입장에선 당연히 대만보단 중국이랑 수교하는 게 낫거든요. 근데 솔직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교를 공식적으로 안 했다 뿐이지 있기는 있어요. 지금도 주 타이베이 대표부라고 해서 세종대로 149 광화문 빌딩 6층에 있어요. 이게 부산에는 대표처가 있어. 대표부보단 좀 아래의 개념이에요. 이런 대만과의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공식적인 외교관계는 아니지만 사실상 또 관계를 맺고는 있는 이런 형식이 지금 전 세계에 굉장히 많습니다. 중국의 눈치를 봐야 되니까 타이완 대표부라고 호칭도 못할 뿐더러 그냥 타이베이라는 도시, 대만의 그냥 도시 대표부 요런 개념으로 이제 대표처 대표부라는 이름으로 쓰죠. 최근에 뉴스 보셨죠? 리투아니아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러시아 바로 옆에 있는 이 발트 3국 중 하나죠.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여기서 리투아니아가 타이베이 대표처가 아니라 대만 대표처라고 표기를 한 거예요. 문패에다가 타이베이가 아니라 타이완 대표처라고 표기를 한 거예요. 리투아니아가. 이것 때문에 중국이 막 지랄 난리치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 최근에. 리투아니아의 현재 공식적인 입장이 뭐냐면 대통령과 총리가 다릅니다. 중국 니네가 왜 내정 간섭을 하느냐. 리투아니아의 외교는 우리 리투아니아와 상대 국가가 알아서 할 문제지 왜 중국이라고 하는 특정 국가가 리투아니아의 외교에 갠세이를 넣느냐 이 말이야. 근데 바로 어젠가 그저께죠. 리투아니아 대통령이 이제 좀 진화에 나섭니다. 리투아니아가 공식적으로 그 타이베이 대표처를 타이완 대표처라고 하려던 건 아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나와 상의도 없이 결정된 거기 때문에 중국에게 상당히 이제 또 유감스럽게 생각을 한다. 이번 일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러나 리투아니아가 외교하는 거에 대해서 니네가 이래라 저래라 일일이 다 이렇게 지적하고 그러는 건 또 그건 선 넘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해요. 리투아니아가 이러한 입장이 나온 거는 일단 첫 번째로는 불안감이 굉장히 강한 나라야. 구소련 때부터 현재까지도 러시아라던가 특정 강대국들이 자기 나라에 자꾸 들어오고 뭐 이러는 거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라던가 이런 안보 불안정성이 좀 있어요. 국가 자체에.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잖아요. 민족주의나 국뽕이라던가 이런 게 있는 이유와 원인들이 역사적인 게 있잖아요. 리투아니아도 그런 게 있어. 외세가 들어오면 안 된다. 외세가 들어오면 안 되고 우리가 자주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 결정한 거에 대해서 다른 특정 국가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반감이 있어. 국민들이. 중국이 왜 저걸 뭐라고 함? 우리가 그건 실수를 한 건 바꾸면 우리가 바꿀 일이지?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리투아니아 국민적인 애티튜드입니다. 이게. 요런 일 최근에 또 있었어요. 미국에도 대만과의 외교를 하고 있는 기관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 워싱턴 DC의 미국 제대만협회, 미국 제대만협회라는 이름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민간 대 민간 사이의 교류를 위해 만들었을 뿐 국가와 국가를 위해 만든 건 아니다. 이게 미국 제대만협회의 청사라고 합니다. 신청사. 미국 제대만협회 타이베이 사무소 신청사. 이거는 대만에 있는 미국 제대만협회 타이베이 사무소네요. 그러니까 미국과 대만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외교 공간 같은 거죠. 아무튼 이렇게 잘 지었네요. 그죠? 이 정도로 지었으면은 사실상 외교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명목상 외교 공관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외교를 하나, 형식적으로는 외교를 안 하는 건물이다. 까보면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가 있기는 있는데 껍데기는 아니라는 거지. 현재 2022년까지 수많은 국가들이 대만과 단교를 하고 수교를 끊은 게 맞으나 대만과 수교를 끊은 것도 아니다. 긴데 아니다 이 말이요. 어찌되었든 대만과 중국이 싸우는 게 뭡니까? 내가 하나의 중국에서의 그 차이나가 나다. 요거 가지고 싸우는 거 아니요?
이 하나의 차이나의 주인공 1971년까지는 대만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1971년까지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이에요. 딱 견적 보이시죠 지금. 영국, 프랑스, 미국, 소련, 대만. 1971년 초까지만 해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이었어요. 이 안전보장이사회가 뭐냐면 유엔에서 짱 먹고서 지들 멋대로 하는 애들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5개 국가. 지금도 똑같아요. 달라진 게 없죠. 대만에서 중국 바뀐 것만 빼면은, 소련에서 러시아 바뀐 것만 빼면은 달라진 게 없는 겁니다 지금. 그 이후에 현재까지도 대만은 지금까지 대부분 옵서버로 참여를 해요. 국제기구나 국제행사에. 유엔 탈퇴가 끝이 아니야. 유엔 탈퇴 이후에도 중국이 가입을 하거나 그런 데는 전부 다 그냥 딱 쳐내져요 대만이. 그래서 옵서버가 이제 참관인으로 참여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어떤 국제기구 행사가 있다. 그럼 거기에 타이베이라는 그 도시의 옵서버를 이제 참관인으로 이제 참여를 하게 하는 거죠. 근데 어차피 중요한 거는 저 옵서버로라도 참여를 하는 게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기자들 입장에선 타이베이가 옵서버로 참여하든 말든 간에 인터뷰를 하거든요. 특정 국제기구에 참관을 하고 아니면 참관이 아니라 우리나라처럼 참여를 제대로 하더라도 공식적으로 국가 정상이라든가 외교부 장관이 가가지고 무언가 얘기를 하고 그걸 통해서 또 외신 기자들과 인터뷰도 하고 우리 국가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알리고 이런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옵서버로 참여를 해도 그 양반들도 자기들의 입장을 인터뷰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의미가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옵서버로라도 참여를 하는 게 좋기는 좋다는 거, 의미가 있기는 있다는 거죠. 대만이 공식적으로 국가 개념으로 참가 못하는 게 한두 개가 아니야 지금. 올림픽도 마찬가지, 월드컵도 마찬가지고, 유엔은 당연하고. 국제 행사에 대만이 참여하려고만 하면은 중국이 대만이 국가도 아닌데 참가를 시키냐? 나 안 함. 이래버려. 예컨대 올림픽위원회 IOC가 중국이 참가하는 걸 원할까요? 원치 않을까요? 너무나 원하지. 인구도 많고 중계권이 얼만데 그게. 중국이 참가를 해줘야 이 올림픽이라는 어떤 경기에 대해서 인지도도 중국 내에서도 더 올라가는 거고, 대만이 참가하는 대신에 중국이 참여를 안 하게 하자니 IOC 입장에선 중국이 참가하는 게 훨씬 낫죠. 그래서 대만이 지금 상당히 좀 위태로운 상황에 있는 것은 사실이다. 조금 최근인가요? 2003년 전염병이 이때 또 있었죠. 사스가 한참 유행했었습니다. 이때 세계보건기구 WHO의 정식 회원국은 아니지만 옵서버로라도 참가하고 가입하고 싶다고 대만이 요구를 해요. 사스가 많이 퍼졌던 이 아시아 쪽에 가까운 나라였기도 했고 대만이. 근데 그걸 중국이 방해해서 거절당합니다. 대만은 WHO에서는 옵서버로도 참가를 못하는 것도 있어요. 대만이 모든 국제기구에 옵서버로 참가를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 미국이 2000년대만 해도 조지 부시랑 오바마 행정부 때만 해도 중국과의 갈등이 심화되지 않았었죠. 화평불기! 중국과 미국의 관계가 상당히 나쁘지 않았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관계가 안 좋은 거를 일을 만들 필요도 없었고 굳이 일을 키울 필요도 없었고, 지금 최근에도 말씀드렸지만 대만 문제, 홍콩 문제, 티베트 위구르 문제, 이런 문제가 2000년대에 여러분들 뉴스에서 보신 적 있으세요? 없잖아. 오바마 말에서 트럼프랑 바이든에 오면서 얘기가 많아진 거지. 미국도 거기에 어그로를 끌고 있고, 이게 관계가 어땠느냐에 따라서 어그로를 안 끌 때도 있다는 거. 그것도 우리는 좀 알 필요가 있어요.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뭔가 마음에 안 들 때, 그럴 때 특히나 티베트나 위구르를 물고 늘어지죠. 대만 문제도, 대만 얘기도 오바마 때도 그렇게 많이 안 꺼냈는데 트럼프 행정부 와가지고 많이 꺼냈었어 미국이. 그럼 도대체 지금 뭐야? 대만이란 나라, 중화민국이라는 타이완이라는 이 곳을 국가로 봐야 된다는 거요? 뭐요? 애매하죠? 얘네는 국가인가? 근데 얘는 또 국가가 아닌가? 상당히 애매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될까? 그래서 중국과 대만의 관계를 양안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번 영상이 볼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재미없었다면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